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오늘 같이 만들어 볼 것은 연산 프로그램입니다. 4치 연산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하나 만들면서 저희가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그 소스는 git 코드, gitup에 있습니다. 자, git 주소는 더보기란에 다 만들어 놨고요. 기세 들어가시면 여기에 16 commits라고 하는 이 부분 눌러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연산자 얘를 받으셔가지고 예, 뭐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는 다 쓰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차근차근 써보시는 내용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한번 보면, 이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연산자를 앞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을 넣고, 또 여기다 값을 넣고, 그 다음에 결과 보기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한 연산자와 그 다음에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오는 아주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저희가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여기 뭐가 나와 있는데요. 새로 고침을 좀 해볼게요. 자, 이벤트에서 우리가 뭔가를 누르면 이라는 온 클릭이 있고, 그 다음에 온 체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연산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연산자를 입력하고, 그리고 뭐 다른 곳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이때 여기를 클릭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값이 바뀌면 그 값에 대한 것에 이벤트가 처리되도록 만든 것을 우리가 온체인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한번 또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결과물이었고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받아서 띄워놨다면 아마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제가 좀 지워야 될 것 같네. 자, 이렇게 뜨겠죠? 여기가 너무 작아서 조금 더 조정을 해볼게요. 글자가 작아서 여기에 스트롱과 스팬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인풋 입력받는 요 인풋 폼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버튼을 좀 더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표시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너무 붙어 있죠 위아래 줄 간격이. 그래서 그 경우는 제가 만든 부분들은 이렇게 div로 묶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구역구역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곳을 한번 저희가 조정을 해본다면 위아래 마진 간격을 한 10픽셀로 이렇게 좀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다다다다 붙어 있죠. 여기 이제 요 부분들이. 그래서 요걸 조금 더 간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간을 좀 설정해 볼게요. 자, 자간이 좀 조정이 됐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CSS는 사실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좀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화면상에서 이렇게 한 줄로 되어져 있는데, 얘가 특별하게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동, 위치가 좀 바뀌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건 좀 잘 보시고, 나름대로 화면상에서 착각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화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div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를 좀 의미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두 번째 값. 그 다음에 여기 결과 보기는 여기 버튼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optdice 하고 요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연산자를 하나 입력하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하고 두 번째 값을 입력해서 결과 보기를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는 결과가 보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 있겠죠. input. 자, 여기도 input. 자, 여기도 input. 이렇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버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iv struct이라는 이제 태그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얘가 되겠죠. 얘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그 다음에 얘는 여기. 그 다음에 얘는 여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div 태그로 어떤 구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입력을 받는 경우, 값을 받는 경우와 그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어떤 구역에다 넘겨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value라고 하는 말로 쓰거든요. value. 자, 이렇게 value라는 말을 쓰고 어떤 내용을 담을 때는 inner HTML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value라고 하는 부분을 쓸 때는 어디다가 쓰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이제 인풋에다가 우리가 얘를 요 인풋이 있는 요 구역에다가 태그에 사용할 때는 value라고 값을 입력해서 우리가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죠. 자, 대충 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구조를 좀 알아야 그 다음에 밑에서 제가 뭘 설명할 때 조금 더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좀 복잡하게 선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우고 자, 또 하나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이벤트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온체인지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버튼에 보시면 여기에 온클릭 이라는 부분이죠. 온체인지는 값이 변경이 되면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값이 변경이 되면 그 값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것이냐를 우리가 온체인지. 온클릭은 내가 어떠한 요소를 클릭하면 눌렀다 손을 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처리되는 부분을 우리가 온클릭 이벤트, 온체인지 이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온체인지는 여기는 여기가 온체인지로 되어 있고요. 값을 두 개를 받아서 결과 보기라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전체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여기 결과에다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let op라고 되어 있고요. op는 연산자를 저장할 변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let result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저장할 변수가 됩니다. 즉, 요 op는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요 연산자를 우리가 처리할 변수가 되는 거죠. 요거는 요 연산자를 리졸트는 여기에 보이는 요 결과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변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펑션 OPR이라고 되어 있죠. change, 바뀌면, 값이 바뀌면은 우리가 뭘로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함수가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값이 바뀌면 이 부분이 일로 불러오게 되는 거죠. 얘를. 자, const라고 되어 있습니다. op 테스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const는 상수 변수예요. 상수 변수. 자, 그래서 op 테스트라는 것에다가 요 문서 HTML의 요소를 가져오는데 그 값을 가져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value라고 되어 있죠. 여기 input에 들어있는 요 값을 어디에 op 테스트에다가 우리가 넣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요 연산자는 OP 테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if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요 if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그 다음 것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if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if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조건문이라고 하죠. 조건문. 자, 조건문에는 우리가 이제 if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if는 조건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는 조건이 참일 때, true일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if 물어볼 때 if, 그 다음에 여기 조건, 그 다음에 조건이 true일 때, else, 그 다음에 조건이 거짓일 때, 이렇게 구성될 때가 있죠. 자, 이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 조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서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자, 제가 2 하고요. 5. 이렇게 쓰면 2와 5의 관계는 뭐가 되는 거죠? 예. 같지 않죠. 같이 한게 2가 5보다 크지 않죠. 그러므로 이 조건에 물은 이 관계는 잘못된 관계다라고 해서 이 경우는 false로 이렇게 돌려주게 됩니다. 즉, 이 조건이 false일 때는 이쪽에 무엇인가 그 내용을 처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오히려 O,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조건은 O가 2보다 크니까 이 경우에는 이쪽에 어떤 내용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있는 게 관계라는 부분이 있죠. 관계. 자, 이게 관계. 자, 관계 연산자라고 해요. 조건 연산자라고도 부르고요. 예. 당연히 요건 지금 우리가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작거나 같다라고 쓰죠. 자, 작거나 같다를 우리가 이하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초과 또는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우리가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 말을 우리가 이상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것은 느낌표를 쓰고 이꼬를 하나 써서 이걸 같지 않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까요? 자, 요거를 한번 보면은 만약에 여기 들어있는 값이 2, 5일 때는 그 내용이 얘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하고 나서 이 바깥을 빠져나갑니다. 여기도. 만약에 얘가 5이면 얘를 처리하고 이쪽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요 경우에는 위에 것에 있는 경우에는 2가 5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크지 않으니까 결국은 거짓이니까 이쪽으로 반드시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얘는 5가 2보다 크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한번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쪽 거치고 얘로 이렇게 또 돌아가고요. 즉 요거와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요 첫 번째인 요 if는 참일 때는 참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내용을 처리합니다. 거짓일 때는 바깥의 내용을 처리해서 참이나 거짓일 때는 공통적으로 바깥을 전부 다 처리하는데 참일 때는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처리하고서 바깥에 있는 걸 처리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요 경우는 지금 어,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어쨌든 간에 한 문장씩을 처리한 후에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이제 그 순서도라고 하죠.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자, 요렇게 기호가 있고요.
요 기호가 조건 기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 같은 형식은 true일 때는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내용을 처리하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거짓일 때는 곧바로 이렇게 얘를 빠져나가서 이런 식의 모양으로 우리가 뭔가 처리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참과 거짓일 때를 따로따로 어떤 문장이 있어야 된다면 그 경우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조건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true, 자 여기는 false. 그래서 각각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걸 처리하고 와서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떤 프로그램을 짤 때, 지금 내가 참과 거짓일 때 또는 참과 거짓을 각각의 때, 명령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참일 때만 독립적인 게 필요하고 거짓일 때나 참일 때 만나는 지역은 어찌나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를 해볼까요?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지우고 콘솔에서 한번 볼까요? 콘솔. 자, 여기서 콘솔에서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자, 여기 콘솔을 한번 눌러보고요. 콘솔. 자, 여기다가 아까처럼 우리가 2가 5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false라고 나오죠. 자, false 5, 2. 그럼 우리가 true라고 나오죠. 이렇게 어떤 논리값을 전달하는 것을 관계 조건,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건문, 그게 if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and나 or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에서 또 뭐가 있냐면, and와 or, and, 그 다음에 or. 자, and는, 여러 조건이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 만족할 때 뭘 보내주냐면, 바로 true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오어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만, 여러 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가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and는 하나라도 조건이 false가 있는 경우에는 얘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근데 or는 모두 false가 되지 않는 이상 다 true를 보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콘솔에 가서 자, 여기에서 자, 일단 O 하고 E, 그다음에 8하고 5. 그럼 뭐가 나오죠? 이게 이제 N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N%라고 얘기를 합니다. N%. 자, 여기서 우리가 얘를 연산자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N%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N%. 그래서 여기에 5가 2보다 크다. 8이 5보다 크다. 두 개의 조건이 N%로 연결돼 있고 요 N%가 AND이므로 둘 다 참일 때만 얘가 true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5, 2, 그 다음에 N% 하고, 자, 여기다가 얘를 5, 3. 이렇게 썼다면 얘는 당연히 false가 되죠. 여기 있는 요거는, 5하고 2가 물어봤을 때 5가 크니까 true지만, 5하고 3보다 물었을 때는 5가 3보다 작진 않죠. 크죠? false. 참, 그다음에 true, false이기 때문에 여기는 false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and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똑같은 결과를 한번 써볼게요. 5,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5, 3. 하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true가 나오죠. 이때 오와에 대한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예를 사용할 때 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은 우리가 원화 표시, 엔터 키, 백스페이스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키가 있는데, Shift 누르고 사용하시면 이것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두 번을 눌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오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화. 자, 이걸 설명드리는 것은 여기에 if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물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쪽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if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OP 테스트. 여기에 제가 얘를, 플러스를 이렇게 입력하면, 요 OP 테스트에 플러스가 들어갈 거고요. 이 OP 테스트가 플러스냐? 맞죠? 여기는 true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false가 들어가고 여기도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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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여기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조건 중에서 요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니까 뭐가 되냐면 바로 true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바로 요 중괄호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게 되는 거고요. else인 경우에는 이 조건 전부 다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내가 얘를 뭘로 이렇게 넣어주면. 자, 여기에서 얘는 지금 OP 테스트에 들어갈 거고요. OP 테스트에 있는 값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여기가 요거와 요거는 거짓이니까 같지 않으니까 false가 될 거고요. 얘도 false가 될 거고요. 얘도 false가 될 거고요. 얘도 false가 될 거고요. 얘도 false, 얘도 false. 그러므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alert라는 경고창을 우리가 하나 띄워놓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연산자만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퍼 리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오퍼 리졸트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값, 그다음에 두 번째 값, 얘는 이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이것을 지금 우리가 넣어 놓았는데, first value라고 하는 변수에다 담아놨고요. second value에다 값을 담아놨습니다. 여기에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은 first value, 그 다음에 second value고요. 여기에 점 value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 넘버라고 하는 게 하나 붙잖아요. 왜 붙냐면 여기 보면 input type text라고 돼 있죠. 그 문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값을 5라고 적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내가 얘를 5라고 적었다 하더라도 요 5는 문자형이에요. 자, 이 문자형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뭘로 바꿔야 되냐면 바로 숫자형으로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바로 넘버라는 함수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넘버라는 함수, 지정되어 있는 함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지정된 함수를 가지고서 변경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if하고 여기 else가 있는데 여기 if가 있죠. 이제 다 물어봐서 거짓일 때 또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더하기는 덧셈을 해야 되는 거고 빼기는 뺄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곱하기는 곱셈을 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물어봐서 얘가 OP가 덧셈이면 너 덧셈을 해. 근데
이 OP가 들어가 있는 것이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라면, 덧셈 아니야? 그러면 너 뺄셈이니? 그러면 너 뺄셈을 해. 그런데, 얘가 곱하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덧셈이니? 아니면, else, 뺄셈이니? if, else, 그 다음에 곱셈을 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덧셈이니? 그러면 여기는 요거를 처리하고 곧바로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뺄셈이 들어왔다면, 덧셈이니? 그럼 아니야. 그럼 어디로? 일로 와가지고 얘를 처리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본다면, 자, 이제 퍼센트를 입력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덧셈이니? 아니야. 그러면 너 이거 뺄셈이니? 이게 if거든요. 아니야. else. 그럼 곱셈이니? 그게 if예요.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럼 거듭 제곱이니? if. 아니야. 그러면 나눗셈이니? if. 아니야. 그러면 퍼센트니? if? 그래, 맞아. 그럼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바로 밑에는 요 else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은 뭐냐? 여러 개를 계속 아니면 이거니 아니면 이거니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중 if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중 if.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거는 바로 다중 if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연산자에 해당하는 것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first value와 second value를 각각 덧셈일 때는 덧셈을 하고 는 두 수의 합을 계산합니다. 는 두 수의 뺄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를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아니라면, 뭐가 되냐면, 그래. 그러면 여기는 공백이니 아무것도 없니?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연산자이거나 0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라는 이제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자,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하고 OPDIS의 inner HTML, OP.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결과 보기를,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쪽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 OP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여기다 넘겨줘야죠. 그리고 요 구역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자, 얘는 인풋이 아니죠. 어떤 특정한 태그의 구역이죠. 구역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죠. 그래서 그 어떤 내용에다가 내가 여기서 처리한 어떤 값을 넘겨줄 때는 어떻게 inner HTML로 넘겨준다. 인풋이나 이런 값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처리할 때는 value, 값을 가져오거나 값을 넘겨줄 때는 value, 어떤 요소에, 태그 요소에 값을 가져오거나 또는 그 값을 우리가 뭔가 넘겨줄 때, 즉 넘겨줄 때 흔히 사용하는 것이 inner HTML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가 다 나왔죠. 그죠? 그럼 이제 초기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초기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초기화 버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초기화 버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디다 만들 거냐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초기화 버튼은 여기에 아이디를 제가 뭘로 줄 거냐면은 리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줄 거고요. 여기다가 온클릭 그 초기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는 오퍼레이션을 리셋이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내용을 초기화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자, 더하기, 곱하기, 를 한번 해보죠. 여기다는 2, 여기다가는 5, 3, 이렇게 나와볼까요? 결과 보기. 두 수의 곱을 계산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초기화. 누르면은 얘가 전부 다 뭐가 돼야 됩니까? 다 공백으로 아까와 같이 똑같은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눌렀을 때와 같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초기화 눌렀을 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클릭할 때 여기에 대한 요것이 그죠? 요것이 지금 그 초기화를 시켜주기 위한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야죠. 자, 여기 밑에다가 자, 펑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op reset. 자,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전부 다 초기화가 돼야 되니까 자, 먼저 요거에 대한 아이디가 뭘까요? 여기 아이디는 op 인풋이네요. 그러면 document 점 그다음에 query selector. 자, 그리고 여기다가 샵 그다음에 op input 점 value 에다가는 뭐가 이렇게 공백을 하나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한번 해볼까요? 다른 것은 아마 변하진 않겠지만 여기에 자, 플러스라고 놓고요. 여기다가 O, 여기에다가 U, 결과 오기, 초기화, 여기만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얘를 쭉 다 하나씩 이제 공백을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뭘로? 도큐멘트.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한번 그럼 볼게요. 자, 여기다가 더하기, 여기에다가 5, 여기다가 6, 결과 오기, 초기화. 다 돌아갔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네, 라고 할 텐데, 지금 아주 불편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들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진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했었거든요.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긴 것을 우리가 좀 짧게 해서 쓰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짧아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면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쓸까요? 렛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음, 연산자가 여기니까 여기다가 op input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변수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라는 요 op input을 우리가 op input에다가 담아 놓고 쓰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담아놓고 쓰겠다. 그럼 OP 인풋에는 요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OP 인풋이 계속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고치면 이렇게 고쳐집니다. 얘를 이렇게 뭐가 되냐? OP 인풋 이렇게 하게 되면 요 OP 인풋은 즉 얘를 요것은 바로 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이 일로 가서 요 이름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좀 저희가 썼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에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다 여기가 됐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여기도 한번 고쳐볼게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되나요? 자, op input value. 자, 컨트롤 S를 하고요. 자, 검사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 내가 얘를 플러스, 그런데 이렇게 메시지가 뜨네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이렇게 뜨는 건 뭐라고 막 나옵니다. 예, 잘 읽어보시면 그런 이제 그 항목을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것에서는 계속 우리가 어떠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해서 이후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요 operator.js의 함수를 불러와 쓰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부르는 경우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예, 불러올 수 없다. 이런 것은 내가 듣도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얘를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요. 여기다 우리가 윈도우 로드라고 쓰고요. 온로드라고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일골 펑션 속어를 열고 닫고 중거를 열고 닫고 여기에다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렛이라는 요거는 현재 뭐가 되냐면 지역적인 변수예요. 요 펑션 안에서 온로드 안에서만 좀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다가 온로드 윈도우 창에 있는 요 문서 즉 돔에 있는 내용을 불러왔으면 요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해야 되니까 요 경우에 요거를 따로 그냥 변수로 이렇게 얘를 정하려고 합니다. let 그 다음에 op input. 자, 그리고 얘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펑션 바깥에다가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재정의 되지만 않으면 얘는 이 하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다 또다시 내가 let 이렇게 썼다면 얘는 위에 있는 요거와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서 처리하는 거고요. 어, 이렇게 한번 선언하고 나서 그 안에서 사용하게 되면 얘는 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얘를 플러스라고 플러스라고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5, 여기다가는 6. 자, 결과 보기 초기화 했더니, 예, 쭉 처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도 다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걸 왜 했냐면은 요거 하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요 똑같은 요 내용을 여기에다도 하나 적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다 또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 갔습니까? 예, 여기다 또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요소를 도큐멘트 쿼리 셀렉트를 해서 여러 번을 적어야 되는 것을 조금 더 간단하고 좀 더 짧게 해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저장을 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요 어떤 함수 안에서 처리하게 되면 요 함수 안에서만 작동하게끔 되어져 있으니 얘를 바깥에다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불러오고 윈도우 로드라고 해서 온로드로 해서 그 도큐멘트를 불러오고 그 불러온 걸 가지고 나머지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여기에 이 부분을 제가 얘를 제가 이제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각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여기다는 우리가 얘를 value 1, 그다음에 여기다는 value 2. 자, 일단 여기만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자, 여기다가는 우리가 value 1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value 2 하고요. 자, 여기는 그냥 다시 복사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기 제가 얘를 value 1
여기는 value 2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있죠. 예, 여기도 있네요. 그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제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잘못돼서. 음.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요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네. 자, 여기다가는 얘를 집어서, 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길고 복잡해 보이진 않죠. 좀 단순해 보이죠. 대신에 요 각각의 의미들은 잘 알고 계셔야만 본인이 작성들 한 것이 되니까, 그렇죠? 사용자가 작성한 거, 개발자가 작성한 거니까 개발자가 이런 이름들을 작성했을 때 이런 이름들이 어떤 요소인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얘를, 어, 퍼센트. 이 퍼센트의 의미는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에러가 나서 한번 뒤져봤는데 제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했네요. 이게 OP 텍스트가 언더인 줄 알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데시로 되어 있네요. 데시. 네, 그래서 뭐 잘못 나온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퍼센트 5 여기는 2 결과 보기 나오겠죠? 초기화 이를 다시 들어가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작성할 때, 어떤 그 요소를 변수에 담아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if 조건문에 관련된 것을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다른, 또 다양한 것을 가지고 한번 또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